부동산 임대차로 접근하면 안 돼. 형, 지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질권사금융에 대한 이야기 중이야. 9년 전세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법안 시발전다. 난 2년 더 연장해서 6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역시 강남 금수저 진보 정치인들의 법업은 다르구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어떤 교육을 받은 거지? 궁금하다 시발. 어쨌든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념 정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 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9년 전세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역지사지 그들이 되어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뭔 소리냐고? 시발, 나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족같은 법 파괴할 거 아냐? 나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 형. 어쨌든 9년 전세법 분석 안이 이해 들어가자. 우선 전세라는 제도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임대차의 한 종류로서 임대인은 자산 중 하나인 주택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전세금의 기회비용 또는 기간이익을 포기하고 집을 빌려 쓰는 제도야. 자본주의 고등학교 경제교육 이수했으면 이게 맞는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오늘날의 전세의 개념은 무이자 대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인 주택을 담보 잡고 있다는 개념이 되었어. 임대차 자본의 개념 역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즉 임대인은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는 갭투기꾼, 잠재적 전세보증금 사기꾼이라는 거지.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이 법을 이해할 수 있어. 응, 이렇게까지 해야 이해돼. 그냥 그렇구나 해봐. 진도 빼게 좀 형. 즉 임대인은 절대악, 잠재적 범죄자, 절대선, 임차인은 무이자 대출권자. 그렇게 개념 재정립하고 9년 전세법안 세부 조항 보면 대항력 발생 시점 이길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 임대인 재정상태, 납세 기록 등 공개 의무화, 보증금 상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 강제, 임대인의 주택 제3자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와 함께 9년 전세 임대차 보장을 끼워 넣기 해놓은 거야. 즉 부동산의 개념이 아닌 질권 전당포 개념에 돈 빌려주는 안전장치에 올인한 거지. 지금 부동산 임대차로 접근하면 안 돼 형. 지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질권사금융에 대한 이야기 중이야. 이걸 반대로 임대인 갑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전세금 자금 출처 및 근로 원천징수, 사업소득 증빙과 반려견 뺀 가족 구성원 확인 및 확정,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하라는 나쁜 생각은 우리 우선 하지 말자고. 그냥 임대인은 임차인을 믿어야 해. 왜? 우리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에서 무이자 대출받는 사람이니까. 시발 굽신거려 기어다녀. 어디서 머리를 쳐들어. 형 미쳤어? 자본가 다주택자 임대인 서울러의 입장에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빡치겠지만 참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봐. 즉 우리 임대인들은 이제 임차인 전세금 무이자 대출을 받으려면 아버지도 모르는 나의 재정 상태를 임차인에게 증빙하며 핑미 오디션 9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나? 절대갑이며 절대선인 임차인들이 절대악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요구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임대차 9년 법안 아냐. 빌려주는 것이 아닌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면 가능한 법이지 않아. 그래서 강남 금수저 진보 정치인들과 임차인은 이 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들을 이해했으니 다시 우리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야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잖아. 자 들어가자. 2+2 때 전세금 2배 올렸더니 어떻게 되었어? 바로 역전세 났잖아. 9년 임대차법 통과되면 3배 전세금 올려야겠어?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역전세 난다 형. 우리도 똑같이 하면 좆되는 건 우리야. 지금 전세 6억이고 현 시세 10억이다. 그럼 6억 보증금에 4억 월세 전환에 무엇이 문제야? 또 무식하게 10억 전세금 받지 말고 월세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무주택 임차인들 괘씸해서, 아니 우리의 9년 전세 파회법이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야. 한 가지는 역전세 리스크 관리와 또 하나는 내가 중개사 20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는 계약기간 웬만하면 채우는데 월세는 계약기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즉 지들이 못 버티고 집 뺀다니까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고 9년 안정적으로 월세 살아주면 땡큐지 형. 요즘 상가 공실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임대차가 어딨어? 안 그래? 아니 난 그래도 무이자 대출 전세금 받아서 최대 효율 비트코인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싶어하는 경우 10-11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임대차를 준다는 것은 다주택자야. 왜인지 모른 부동산 공부하자. 제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좀 해라 남조. 다주택자는 임대인이 될 수도 실거주를 할 수도 있어. 3년마다 세입자 내쫓아내고 기존 집은 전세 주고 전세금 올리고 또 다시 3년 되면 반대로 다른 집 실거주 입주해서 전세금 올리고 3년마다 옮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도의적으로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시발 9년 전세 민주주의 자본시장에서 재산권 제한되고 내 집 이사는 안 돼. 쳐 때릴 때는 괜찮고 쳐 맞으면 안 돼. 아니 자식 학군 때문에 못해? 형 내가 항상 말하지 자식도 지식보다는 부동산을 원해. 자녀 의견 들어봤어? 부동산 주는 게 더 빨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럴 때는 평균 이하 학습 능력 자녀 가진 게 복이라니까 학군에 얽매임이 없어. 자 임대인으로 생각하자고.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죄인 취급에 각종 의무를 지어가면서 전세나 월세를 줘야 하는 돈 많은 자존심 강한 형들은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자. 금이나 주식 비트코인처럼 서울주택을 그냥 사두고 비워두라고. 금이나 주식 비트코인에 살지 않잖아. 똑같이 생각해. 서울주택도 엑셀 장부 숫자로 인식하면 편해. 임대소득 대신 양도소득만 보면 돼. 아쉬워서 임대소득까지 늘려보려고 임대 넣는 거지. 서울주택은 차익형이 맞아. 임대 줄 필요 없다니까. 돈 많으면 투자재 하나일 뿐 차이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방 부자들이 현금 많은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 못 산다고? 아니 그냥 집 비워두고 사면 돼. 즉 우리의 9년 전세 임대차 파회법은
전세 대신 월세 전환. 전세 주었다 해도 3년마다 실거주하며 전세금 올려받기. 귀찮다 그냥 비워둔다. 그냥 전세를 없애고 안 하고 안 주면 된다 끝. 임대차 전세 9년은 좋은 법. 그러나 전세가 있다면 말이지 해봐. 결론. 주거 사다리 부의 사다리 제발 좀 그만 좀 뽀개라. 그렇게 안 해도 그들은 너희한테 투표할 거야. 제발 무주택자 그만 괴롭혀 끝.